한밤중에도 서울의 기온이 30도 안팎을 기록하면서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에는 전국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면서 찜통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한강변은 시원한 강바람을 쐬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한밤에도 좀처럼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더위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시민들이 밖으로 나온 겁니다. 지금은 밤 11시 반이지만 여전히 기온은 30도를 넘었습니다. 창문 열어도 이제 더워갖고 한강 바람도 맞고 사람들도 보고 좀 즐겁게 놀러 가려고 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열대야에 곳곳에서는 온 가족이 나와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아이들 방학도 했고 날씨도 덥고 해서 또 애들 한강에서 라면 먹고 싶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은 불어오는 강바람에 신이 났습니다. 엄마랑 여기 나오니까 좀 어때요? 시원해요. 오늘 새벽 서울의 최저 기온은 25도. 이 밖에도 강릉 26도, 제주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 분포를 보이며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낮에는 이보다 10도 가까이 오르면서 찜통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대구 35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5도 사이에 머물겠습니다. 여기에 습한 날씨까지 더해 체감 온도는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전에는 제주도, 오후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게는 60m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당분간 열대야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어제는 한국전쟁을 잠시 멈추기로 한 정전협정을 맺은 지 7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전협정 70년을 맞아 전쟁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처음으로 기념행사가 열렸는데 구순을 넘긴 참전용사들이 전 세계에서 찾아왔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유엔군이 처음으로 상륙한 부산 옛 수영비행장. 이젠 국제적인 영화제가 열리는 이곳에 노병들이 찾아왔습니다.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미국, 영국, 터키 등 22개 나라의 국기가 차례대로 입장하고 90을 넘긴 참전용사 60여 명이 의장대 호위를 받으며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Donner Fergus Lead, Charles Edward Amos. 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 역할을 하며 피난민 100만 명을 품었던 부산에서 정전협정 기념식이 열린 건 처음입니다. 유엔군 참전 용사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 국제도시로 변신한 모습에 노병들은 감개무량한 표정을 지었고 참전국 대표는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기리는 한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전몰장병 2천여 명의 유해가 안장된 전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에도 참전국 대표단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찾았습니다. 전쟁이 멈춘 지 70년. 기념 행사들은 활발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거듭되고 한국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강대강 구도는 남북 간에 또 진영 간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전협정 70년을 맞아 북한이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은 휴전이 아니라 종전을 원한다며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실종자 수색에 동원됐다 숨진 고 최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둘러싼 정황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애초 물속이 아니라 하천변만 수색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해병대 자체로 준비하기로 한 수색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해병대 1사단이 경북 예천에 도착한 지난 17일 오후 1시 34분. 해병대와 경북소방본부 등 실종자 수색에 동원된 관계기관들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원 인원과 수색 구간을 협의한 결과 소방은 수중 수색을 전담하고 해병대는 하천변, 즉 내성천 옆을 도보로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해병대는 이 결정을 따르지 않았고 고 최수근 상병은 이틀 뒤 물속에 들어갔다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물에는 들어가는 작업이 아닙니다. 저희 대원이 아닌 이상은 수중 수면 수색은 권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최 상병이 휩쓸린 사고 현장은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센 탓에 119 소방대원들조차 당일엔 보트와 드론을 활용해 힘겹게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상병 등 해병대원들에겐 구명조끼조차 건네지지 않았습니다. 해병대도 하천변, 즉 물가 수색을 맡은 만큼 구명조끼는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수색구역은 현장의 해병 책임관과 협의해 지정했지만 수색 방법은 군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색 장비도 해병대 자체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상병이 속한 해병대 1사단이 가져온 장비는 삽과 곡괭이가 전부였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세금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결혼을 할 때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1억 5천만 원으로 늘려주기로 한 방안이 눈에 띄는데 시민들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는데 드는 돈은 평균 3억 3천만 원, 집 마련이 2억 8천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모 도움 없이는 신혼집 구하기도 힘듭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결혼식장 등등 포함해갖고 물가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7월이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세금을 물지 않고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돈은 10년에 5천만 원. 내년부터는 혼인신고 시점 앞뒤로 2년씩 총 4년에 한해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받으면 증여세로 1천만 원을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겁니다. 2030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5천은 너무 적지 않나.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1억 5천만 원을 받을 경우 이들 신혼부부는 3억 원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혜택이 부유층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해 기준 소득 상위 10% 가구가 비과세인 혼수 비용을 빼고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평균 7,950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2,100여만 원의 4배 수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여기에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1억 원 더 올리면 그만큼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정부가 용인하는 꼴입니다. 있는 사람들 얘기지 없는 사람들은 사실 5천도 그것도 지금 해줘야 될까 막 이러는데.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친 뒤 증여세법을 비롯한 15개 개정 법안들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